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항상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은 그냥 편하게 대충 연금 잘 나오고 따박따박 월급 받아 먹으려고 공무원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랬죠. 소방관, 경찰관, 여기서 나온 first responder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상대, 그러니까 남들, 특히 국민,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재산, 생명이 더 우선시 돼야지 자격이 뭐 여경, 남경 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 또는 여자 소방관, 남자 소방관 할 필요 없어요. 소방관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누가 내 목숨이 더 소중한 사람이 누가 저 불길 속을 뚫고 다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내 목숨, 내 재산이 더 소중한 그 어떤 경찰이 흉기를 든 강도, 범죄자 대치해서 제압할 수 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소방아카데미에서 소방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기승훈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국에 계신 소방준비생, 우리 소방관을 꿈꾸는 수험생 모든 여러분들, 특히 21년도 공채 시험에 응시했었던 모든 예비 소방관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치하의 말씀으로 먼저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강의가 공개되고 강의가 아니라 문제가 공개되고 바로 영상을 찍으려다가 제가 주말에도 조금 강의가 있어서 늦게나마 오늘이 지금 4월 5일입니다. 이틀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개인 사정상 강의를 좀 늦게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요, 풀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번 시험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 간단하게 좀 평을 좀 하자면, 자, 먼저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2021년도는 20년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죠. 우리가 2018년도에 공개가 된 후에, 소방시험이 공개가 된 후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죠.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랬다가 19년도에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랬다가 이게 많이 어려워진 게 아닌데,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 난이도의 경향을 쭉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2020년에는 시험이 엄청 쉽게 나왔죠. 약간 사담을 좀 하자면, 저희 수강생 중에서 저희가 김재규 학원에서 강의하던 당시인데, 영어를 물론 이제 소방 관계 법규나 소방학을 조금 위태한 점수를 받긴 했지만 영어를 90점 받고 떨어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시험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변별력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시간에 쫓겨서 실수를 한 2개, 3개 해버리면 크나큰 치명타로 다가왔던 시험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 시험보다 올해 시험이 약간은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 난이도, 많이는 아닙니다. 살짝 난이도 상승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예측인데, 앞으로 소방 시험에 있어서 영어 시험도 점진적으로 난이도 상승이 있을 것이다. 또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제가 커트라인을 좀 예측을 감히 해본다면, 지난 시험에는 85점 정도도 상당히 좀 불안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80, 85점 정도면 그래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합격 커트를 80점 또는 조금 더 낮춘다면 관계학이나 관계법규나 다른 과목, 국어, 국사 등을 좀 안정권으로 봤다는 가정하에 75점,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75점도 합격 가능권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리고 향후 그럼 이제 우린 소방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소방 공채 시험이 공개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세부적인 문제를 풀이하기보다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좀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죠. 독해 문제가 2문제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실강으로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또는 인강으로 들었던 친구들도 아마 제가 월별 모의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냈었죠? 어휘 문제를 독해형으로 냈었죠. 그리고 어휘 문제도 3문제 정도는 기존의 문제, 그리고 2문제 정도는 수능형 문제이었었죠. 수능형 독해 지문형 어휘 문제로 2문제 정도를 냈었는데, 그러한 경향을 조금 따라 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예년도와 같이 독해 지문형, 즉 수능형 밑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지문의 길이도 약간씩 길어졌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8문장, 9문장 정도로 영어 독해 지문이 구성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 7문장이었다면, 그래서 시간에 조금 촉박했던 친구들도 있었겠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 전체적으로 제가 독해 가장 먼저 풀이 강의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독해 지문의 출처를 한번 구글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구글링 한다고 잘 검색되는 게 아니라요. 구글링 할 때 좀 조건을 걸어주는 게 있어요. 조건을 걸어주면 여러분도 저처럼 쉽게 좀 검색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원문의 출처를 되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뭐였냐? 다른 시험, 즉 경찰 시험이나 일행직 시험과는 다르게 교육부 산하에 있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지문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도 공부하라고 할 때 독해 준비는 수능, 고3 수능 대비하듯이 실력에 맞게 고1, 고2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또는 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한 문제집을 좀 많이 참고해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실력 향상 뿐만이 아니라 문제 은행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직렬은 물론 문제 은행이라는 게 검증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 소방 영어 시험에서는 독해 문제가 고등학교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에서 발췌한 지문인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수능을 기준으로 하는 고1, 고2, 고3 모의고사는 주제가 물론 설명문이나 서사,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학 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떠한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다루는 철학적 또는 학문적 주제, 즉 소논문 형태에서 많이 발췌한 문제죠.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도 봤듯이 이번 소방시험은 어떤 주제나 또는 주장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어떠한 에피소드, 일화, 소방관의 일화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정의를 내리는 설명문.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즉 고3 정도 모의고사 지문만 봐도 또는 EBS 책만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오하고 학문적 주제는 다루진 않는다. 분명히 점진적으로 변하긴 할 겁니다만, 어휘도 그다음 독해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1 정도, 고2 정도를 반드시 베이스를 닦아놓고 그게 중심이 되면 크게 따로 이번 시험처럼 설명문이나 에피소드 또 서사 같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휘, 예전에는 소방 관련 어휘, 소방 직무 관련 어휘가 꼭 나왔는데 너무 그거에 얽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번에도 어휘에서 좀 두드러집니다. 딱 집어서 소방 관련 어휘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어휘들이 대부분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기본 베이스부터 탄탄히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1년, 짧게는 6개월 안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잡설이 길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될 만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 또는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이고, 바로 1번부터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갈게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봐주면 중합니다. 특히 어휘가 굉장히 쉬웠고요. 독해도 마찬가지. 그렇죠? 가봅시다. 세부적으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1번부터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쉰 수험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unmistakable 이라고 하면 특히 제가 강조했던 대로 어원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단어 처음 봤어도 아마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부정적 두어죠. mistake에 able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의 not이니까 실수할 수 없는, 즉 실수 안 하는, 틀림없는, 안 틀리는, 오류 없는, 잘못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즉 틀림없는, 명백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accessible은 access에 ivory 붙었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이용 가능한. distinct는 뭡니까? 뚜렷한, 독특한, 명백한 이죠. 그 다음 desirable, desire가 욕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이란 뜻이고. 자, complimentary 하면 compliment가 뭡니까? 자, 요게 칭찬하다라는 동사죠. 이 compliment가 이가 아니라 I입니다. 이는 보완하다예요. 자, 칭찬할 만한이에요. 그래서 칭찬할 만한, 그쵸? 뭐, 칭찬하는, 찬양하는, 칭송하는, 이런 뜻의 오해였겠죠? 명백한, 틀림없는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역시 이번에도, 밑줄이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사라졌는데 여기에 밑줄이 있었죠. 이거 틀린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 2번까지 보고 아마 수험생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졌을 거예요. 야, 이번 시험도 쉽게 나왔다, 큰일 났다. 그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 반면에 뭐 공부를 좀 안 한 친구들, 야 다행이다, 이 정도야? 이렇게 좀 자신감을 얻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중도어입니다. hand in이죠. 제출하다잖아요. 뭔가를 내놓다, 제출하다. 그렇죠? 그 지위 또는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은 제출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력서를 인사부서에 자, admit. 이것도 출력이 조금 잘못됐네요. admit 하면 밖으로 보내답니다. mit이 보내다예요. mit가. 요 mit 하는 게 보내답니다. 보내다. 여기에 명사형이 미션이죠.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 보내는 것, 지금은 군대 부대를 어떤 임무를 위해 보내는 것, 이게 미션이잖아요. 자, 밖으로 보내다, 발산하다, 내뿜다, 방출하다, omit, 생략하다죠. 그 다음 permit 하면 승인하다, 그죠? 허용하다. submit이 바로 제출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마 수험생들 중에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인카운터 보고 정답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인카운터가 물론 여기선 명사로 쓰였죠. 자, 인카운터가 마주치다, 맞닥뜨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confront도 뭡니까? 마주하다, 맞닥뜨리다라는 뜻이죠. 그거의 명사인 confrontation. 이거 바로 풀었던 수험생들이 아주 많았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해석해 보면요. 자, 투부정사 이해하기는 쉽대요. 가주어죠. 그 분쟁, 갈등, 뭐예요? arises between humans and nature.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관계, 갈등을 이해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뭐함에 따라네요. 인구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 요게 여러분 해석이 조금 안 됐을 텐데, 물론 해석이 안 되는 거랑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 거하고는 크게 중요한 차이는 없었겠지만, 자, 요겁니다. 이게 부사구예요. 그래서 bring의 목적어가 바로 ancient struggle 해서 요 놈이 목적어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과의 매번의 마주침에 목적어를 가져온다는데, 즉 자연과 매번 마주칠 때마다 요걸 가져온다,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한다? ancient struggle, 옛날부터 싸워온 일을 한다예요. 즉 옛날부터 자연하고 마주칠 때마다 인류는 싸워왔어. for our own survival, 우리 자신의 생존 때문에. In the old days, 옛날에는요 너무나 자주 그것은 자연이었어요. her predators,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did us in, do in 하면 해치다, 죽이다, 다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해친 것, 죽인 것, 우리를 다치게 한 것은 바로 자연이었어요. 그녀의 포식자, 즉 자연 안에 있는 포식자, 우리 사자, 호랑이에게 많이 물려 죽었잖아요, 사람들도. 그다음에 겨울에 동사도 많이 했고,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등도 우리를 많이 죽게 했다.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과 맞서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 왔다. 자연과 맞설 때마다 encounter, confrontation, reproduction은 번식하다죠. 그 다음에 encouragement는 격려, 조장, 그죠? encourage의 명사예요. magnificence는 장엄함이란 뜻의 명사형이죠. 장엄함. 자, 훌륭함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봅시다. 빈칸 5위 문제인데요. When the fire alarm sounds, 화재 경보가 소리 나면 act immediately, 명령문이네요. 즉각 행동하세요. 뭐 하기 위해? To ensure your safety,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he fire alarm system, 화재 경보 체계는 설계되고 계획된 겁니다. 자, 공학적으로 설계되고 계획된 겁니다. To provide you with, provide A with B죠. 당신에게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뭐 하도록? To allow use to safely. 이거 부사니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죠. 당신이 안전하게 건물을 긴급한 상황 동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exit죠. 빠져나오다.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to 부정사의 동사로 쓰였죠. 자, renovate 혁신하다고요. demolish 파괴하다, 없애다. construct 건설하다, 구성하다. 정답은 1번. 간단한 문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휘가 굉장히 쉬워요. 자, 5번입니다. 자, 대화 질문 한 문제 나왔죠. Ryan and I are having a chess match today. 라이언과 나 오늘 체스 시합 두기로 했어. Do you think I'll win? 야,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길 것 같아? Of course. 야, 당연하지 마. You will win. 네가 이길걸? I'm blank. 나는 빈칸이야. After all, 어쨌거는 I'm betting $10. $10. 여기서 box는 달러입니다. 옛날에 뭐 숫사슴을 뻑이라고 하는데, 숫사슴 가죽을 화폐처럼 쓰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쓰던 습관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여기 이제 속어로 뻑 하면 달러를 의미해요. 나 너한테 $10, 네가 이기는 것에 $10 걸었어 임마. 걸 거야. Thanks, 고마워. 그쵸? 네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이 말이죠. Counting on you입니다. Count on,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수거죠. 우리 어법 시간 또는 구문 시간에서도 요 카운트가 중요하다라는 일형식으로 쓰면 중요하다라는 뜻의 자동사고, on이라는 전치사까지 붙여버리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타동사구가 돼서 의지하다, 의존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I'm counting on you 하면 나 너 믿는다 이 말이에요. I'm worn out, 요거 생활영어 모의고사에서 제가 많이 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몇 개 적어줬었죠. I am worn out, 뭐 I am tired, 그쵸? I am drained, 그죠? I'm drained out, 또는 I'm exhausted, 이런 표현. 나 녹초됐어. 야, 완전 지쳐버렸어. 이런 거. expecting company 하면, 여기서 company는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관사도 없고 복수형도 아니잖아요. 불가산 명사의 company는 동료, 또래, 친구입니다. 나 친구 올 거예요. 벗이 올 거, 일행 올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일행을 기대하다. 이 말입니까? All ears는 나는 모든 귀야. 이 말이죠. 모든 귀를 너에게 기울이고 있어. 이 말이에요. 네 말 지금 귀담아 듣고 있어. 이 표현이에요. 정답은 1번. 6번입니다. 그래, 요지입니다. 자, 그래, 요지로 적절한 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demonstrate that you are thankful. 네가 감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당신은 고맙다고 즉각 말해야 합니다. 요게 요지예요. 고맙다고 즉각 말해라. 그죠? 자, when 뭐 할 때? You walk into the room.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요. To the interview. 면접할 때. 이것은 단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do not remember, 기억하지 않는 단계인데요. 하지만 when you do it, 네가 그렇게 하면 you demonstrate a level that is above the average candidate. 보통 평균적인 후보자를 보다 위에
훨씬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So, 그러니까 you should say something, 뭔가 말해야 돼요. To the interviewer, 면접관에게 like 뭐 같은 the following, 다음에 나온 것 같은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have this interview. 면접을 볼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the time that you have committed to talk to me. 당신이 저에게 말하려고 이렇게 쏟아주신 기여한, 그러니까 시간을 일부러 저랑 이야기나 나누기 위해 일부러 내주신 시간에 감사드려요. About this available position. 요 지금 뭔가 내가 지원한 자리죠? 이 이용 가능한 직책 자리에 You don't have to fluff up your words. 당신은 일부러 flub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부풀리답니다.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요게 베개에 깃털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다 요런 의미로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보고가 화나면 이렇게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뭔가 너의 말을 부풀릴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과장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또는 try to make it into something fancy. 뭔가 좀 멋진 말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대신에 요게 중요해요. 항상 대신에 keep it simple. 간단하게 얘기하고 to the point. 딱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줄 정도까지만 너의 감사, 면접관에 대한 감사를 보일 정도만, 너무 부풀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단순하되 면접관에게 감사를 보여줄 정도는 표현해라. 정답은 3번이겠죠? 즉시 그리고 간단하게 감사를 표현해라. 7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7번도 쉬운 문제죠.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가봅시다. It's drilled into us. it 가주어고요. 대절 진주어인데 it is drilled into잖아요. 수동태입니다. 우리 안에 주입되었다 이 말이야. drill into는 구멍 파서 안으로 집어넣다니까 주입하다예요. 이 안은 우리에게 주입돼 있어요. 우리가 더 몸무게를 빼기 위해 활동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주입돼 있죠. 그래서요. It spins the mind. It spins the mind. It 역시 가주어. To hear 이하가 진주어인데, 자, spin the mind.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마음을 어지럽히다. 마음을 돌아서게 하다. 요런 의미예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런 말을 들으면 that, a key to 전치사입니다. staying thing, 날씬함을 유지하는 비결. 열쇠는 to spend more time, spend 시간 ing죠. 가장 sedentary, 좌식에 앉아있는 inactivity, 활동하지 않는 것. 그죠? humanly possible. 그죠? 인간적으로 앉아서 가장 가능한 활동 안 하는 게, 내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날씬함을 유지하는 열쇠랍니다. 이거 끝났어요. 요거 주제자는 요 이하. 그쵸? 자, 빠르게 갑시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In light of Van Cotter's discovery, 벤 커터의 발견의 관점에서 보면 수면과학자들은요 수행했습니다. 많은 분석을요, 많은 아이들의 데이터 세트에 모든 아이들은요, 모든 그 연구가 point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즉 같은 결론을 냈어요. 자, 평균적으로 요 결론이죠, 이게. 자, 아이들 who sleep less, 덜 잠을 자는 아이들이 who sleep more, 더 많이 자는 아이들보다 더 뚱뚱하대요. 이게 결론이에요. 잠 많이 자면 더 뚱뚱하대. 잠 안 자고 깨어있고 아니 잠을 많이 자는 애들보다 잠을 덜 자는 애들이 더 뚱뚱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네. 그러니까 잠자면 날씬해진 거, 잠 안 자고 깨어있고 활동하면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미국 얘기만 아니고요. 전 세계의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의 아이들이 지금 다 뚱뚱해지고 있고 잠을 덜 자고 있기 때문에. 잠 안 자면 살찐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빠르게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to produce는요, 앞에 보이시죠? very expensive and time consuming 이라는
비동사 was의 보어로 쓰인 형용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의 부사적 용법이죠. 자, 요거까지만 볼까요? 자, sugar in medieval times 중세 시대의 설탕은 매우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시간이 소비되는 거였어요. 뭐 하는데? 생산하기 위해 또는 생산하기에, 생산하는데. 그래서 부사적 용법, 형용사 수식으로 봐도 되고요. 또는 요거 형용사 수식의 부사적 용법을 보는 게 좀 더 맞죠? 왜냐면 프로듀스의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맞는 자리죠. 두 번째, had become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험 시간에 내가 이 얘기 한 거 있죠. 시제 문제는 과거에 명확한 부사가 나온 과거 시제, 그 다음 현재 완료에 명확한 힌트가 나오는 현재 완료 외에 가능성 있는 시제는 전부 정답이다라고 했어요. had become이라고 썼는데 왜 had pp를 썼지? 주절에 어디 과거 시제도 안 나오고 대과거도 아닌데? 그럼 맞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왜? 여기에 by the 18th century 했죠. 18세기경에 18세기쯤 돼서 이 말이에요. 명백한 과거부사니까 과거 시제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과거에 되어버렸다 라는 어떤 일이 끝나버렸다를 강조하는 과거 완료의 완료용법입니다. 물론 그냥 과거 시제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답이 옳은 복입니다. 그냥 단순 과거도 맞고 대과거도 맞고 완료에 끝났다 이렇게 돼버렸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결과, 그죠? 완료용법 또는 결과용법으로 봐도 되겠네요. 요 강조를 위한 과거 완료다. 세 번째는 뭐 틀린 사람 없었을 겁니다. 3번으로 쓴 사람 없죠? more expensive라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far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8번 문제 난이도 하라고 보는데 그나마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중 정도로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왜 생각하느냐, 요겁니다. 딱 여러분 보면 분사구문 파트에서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 외우는 거 있죠. 그죠? 뭐뭐에 비해서 또는 뭐뭐를 고려할 때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이런 거 frankly speaking, strictly saying, compared with 그 다음 뭐뭐를 고려하면 considering이니까 참 그러니까 뭐뭐를 고려하면 considering이 아닌가. 근데 이거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아니에요? as가 나왔습니다. as. 그쵸? 능동이면 as가 안 나와야 되죠. 무슨 얘기냐? 우리 consider라는 동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죠? consider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A, 목적격 보어 B 사이에 전치사 as를 써도 되고 as를 안 써도 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as가 바로 뒤에 따라 나왔다는 얘기는 목적어 A가 없다는 얘기고, 즉 목적어 A가 주어 취급받는 수동태나 수동의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놈은 considering이 아니라 considered로 pp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간략하게 8번도 살펴봤고 난이도는 수험생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독립분사구문 막 외우는데 좀 치중했던 친구들이 함정으로 오히려 속았을 확률이 좀 있는 문제. 정석대로 풀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중하 정도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요 문제 아마 아깝게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해서 틀린 친구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9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가봅시다. 자, 당신이 when you provide basic medical care, 당신이 간단한 의료적인 활동, 의료 행동, 의료를 제공할 때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의료 행위를 해줄 때 It's known as first aid. 그게 바로 first aid. first aid 하면 응급처치죠. 그건 응급처치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응급처치는 초기에 어떠한 지원,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지원. 자, 뭐 하는 도중에 이 말이죠. in the middle of 하면 medical blank. 그죠? 의료적인 빈칸 한 상황에서 빈칸한 중간에 빈칸한 도중에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초기의 지원으로 구성돼요. 이것은요,
이 지원은요, 아마 그들이 살아남게 뭐 할 때까지, 전문적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게 도와주는 겁니다. 의료적 뭐 어떠한 한 중간에 처한입니까? 프로페션, 의료적 전문직 중간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 서머는 의료적 긴급사태, 응급사태죠. 정답은 emergency. qualification 하면 권한부여, 자격, 의료적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에 처한 사람. breakthrough 하면 돌파구나, 혁신적인 발견 이런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마무리 해석 빨리 갑시다. 다른 경우에 응급처치는 또 요렇게 또 치료로 구성되는데요. 누군가에게 사소한 부상을 입은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치료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치료는 종종 뭐 살짝 갠 것, 그죠? 그다음 뭐 베거나 아니면 곤충에 물리거나 쏘인 것을 치료하는데 필요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어는 응급처치, first aid고 first aid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10번째,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빨리 가봅시다. 이거 쉬웠죠? 난이도 합니다. 자, 노란 줄은요, range, 뭐뭐의 범위에 이르다. 또는요, range dramatically in color 하면 색깔에 있어서 극적인 범위에 이르다니까 뭡니까? 색깔의 범위가 많다,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지만, 노른자의 변이 또는 변화는요, 유발되고 야기되어 직접적인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뭐라기보다 유전적 차이점보다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시기적, 즉 먹이의 차이에 있어서 노란자의 색깔은 영향을 받습니다. 먹이의 차이점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그랬죠. 일단은 맞네요. 그럼 영향받는다는 거 주로 그 닭이 먹는 것, 그죠? 닭이 먹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만약에 그 닭이요 많은 노란색, 오렌지색 식물들을 크산토필즈라는 거래요. 요게 이제 크산토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리는데 그냥 황색 색소입니다. 황색 색소라고 알려진 요런 노랗고 오렌지색을 많이 먹으면 그게 이제 노란색에, 그 색소가 노란색에 침착됩니다. 쌓인다는 얘기니까 침착될 거고요. 닭들은 이제 매쉬 섞은 거죠. 노란색 옥수수하고 알팔파 먹이를 섞은 걸 먹으면 이제 중간 정도 노른자를 가진 달걀을 낳을 겁니다. 맞죠? 이것도 낳는다는 얘기. 그리고 those PP는 fed on 뭐뭐를 먹다, 그죠? with meal이나 barley, 보리를 먹은 애들은 produce lighter yolks, 훨씬 더 옅은 노른자를 만들어낼 거고요. 완전히 색깔이 없는 식단, 예를 들어 흰색 옥수수 같은 색이 없는 무색의 식단을 먹은 애들은, 식단은 색깔이 화려한 노른자, 다채로운 노른자 아니죠. 앞에 위에 그대로 나온 거네요. colorless로 바꿔야겠죠. 색이 없는 무색의 노른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자, 미적인 이유 때문에, 이유 하나만으로도 농부들은 닭들에게요, 색이 없는 먹이, 식단을 주는 걸 피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비자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노르스름한 요 색깔을, 그들의 이제 노른자에 있는 노르스름한 색깔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컬러리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역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에게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 차를 모는 능력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권한 부여나 자유의 면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좀처럼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떨까? What be like? 그죠? 자, 이거 하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단지 그냥 차 안에 딱 올라타서 그냥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차 타서 내 마음대로 운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느낌, 생각, 완전한 자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또 당신이 원할 때 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라는 생각은요, 아주 깊은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가 기능하고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아주 심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가주어입니다. 대절 안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중 누구에게도 뭐 하는 것, to lose their mobility, 그러한 이동성이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자, 노인들에게는요, 어떤 때가 옵니다. 무슨 때냐면 그들이 운전을 그만둬야 할 때. 그 원인은 많은데요.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calls for, 뭐를 요구하는 이죠. call for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노인들에게 운전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is enhanced eyesight, 향상된, 강화된 시력 아니겠죠. 오히려 약해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weakened라든지, 아니면 악화된, worsened, 아니면 제가 해설지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손상된, impaired, 그죠? 부분 손상된,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마무리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이 행해질 수 있어요. 그 시력, 노인들의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 만약 그들의 보는 능력이 위험해지면, 그죠? 운전하는 데 있어서 behind the wheel, 수거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된다면 그들은 이야기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소중한 자유, 뭐예요? 운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해서 갈 자유, 이 자유를 놔줘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됐죠?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mental preparation is great advice in many situations. 자, 정신적 대비는요, 정신적 준비는 아주 훌륭한 조언이에요.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을 하여. 자, 당신이 막 이제 구직 면접에 막 걸어 들어가기 전이든 아니면 저녁 식사 파티에 가는 중이든 아주 약간의 정신적 준비는요, 모든 일들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A입니다. You might imagine yourself successfully talking to several new people. 아마 당신은 스스로가 몇몇 새로운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조 아니잖아요. 약간의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뭐야? 파티장에서 저녁 식사 파티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떤 얘기 하겠지라고 상상해보는 게 마음의 준비잖아요. 그 예시죠. For example, 그죠? 예시. 그 다음 B가 합니다. 쭉 갑시다. 자, 또는 당신은 이렇게 픽처, 여기서도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마음으로 그리다니까 스스로가 아이 컨택, 눈 마주침을 잘 하고 또는 질문하는 것, 이 대화가 원활하게 계속 흘러가도록 질문을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당신은요, 모든 일에 대해 다 통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B 해놓고 one thing you can control. 자, 앞에 보니까 don't have control over everything.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뒤에는 you can control. 그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었으니까 반대 얘기잖아요. 정답은 however. 끝났죠. 자는 바로 당신 자신의 행동입니다. 약간의 정신적 준비는 당신이 이렇게 느끼게 차분하게 느끼도록 뭐하기 충분해?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당신의 최고의 자아 모습이 되기에 충분히 차분해지도록 도와줄 겁니다. 핵심 주제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이든 그죠? 뭐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대비를 하고 가라. 준비를 하고 가라.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AB. When you're the first responder. 아따, 요거 환장하겠더만. 이거 몇 명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봤더니 뭐 영병을 해놨더만. First responder가 뭐냐면 우리 그냥 즉각 119나 112 전화하면 바로 출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에요. 응급처치요원? 아니야. 응급요원도 될 수 있고 구급요원도 될 수 있고 소방관도 될 수 있고 경찰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처음에 받고 바로 출동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긴급 출동 요원,
또는 먼급 요원, 그죠? 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긴급 출동 요원이라면요, 또는 응급 요원이라면, 자, 근무 시간이 종종 길거나 또는 길고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중에 해당되는 게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있으니까 그걸 예를 든 거예요. 자, 소방관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 불이 시작될지. 단지 그들은 그 불을 끌 뿐이에요. No matter how inconvenient the time. 그때가 자기한테 아무리 불편한 시간일지라도 출동해서 꺼야 되잖아요. 경찰관 나왔잖아요. 경찰관. 그러니까 뭡니까? 반대로 아니고요. 즉 짧게 요약해서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아니고 또 다른 비슷한 사례니까 끝났잖아요. Likewise죠. 요거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하입니다. 하. 13번 하예요. 난이도 하. 제가 봤을 때 이 진짜 최하. 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서 틀린 사람들이 있지만 읽어서 못 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경찰관들은 범죄 현장을 떠나지 못하죠. 단지 그런 계획된 근무교대 때문에 근무교대가 끝났다고. 저 2시면 퇴근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살인사건 조사하다가 1시 59분 딱 되고 2시 딱 되니까 이제 퇴근해버리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출동요원, 응급요원들이에요. 소방관, 경찰관 같은. 그리고 집에 갈 시간 됐다고 이걸 현장을 떠나지 못하죠. 그들은 반드시 그 상황이 안전한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에 대한 제약 또는 헌신, 그죠?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이런 긴급출동요원, 응급요원들은요, 상당한 개인적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 취미, 가족의 시간, 그들이 즐거워하는 가족의 시간이 무엇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종 takes a backseat to their service, to the community. 자, take a backseat to A 하면 A보다 뒷자리에 앉다니까 A에게 뒷전으로 A 때문에 뒷전으로 물려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주어는 뒷전이 된다 이 말이죠. 가족과 함께 해야 될 시간,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취미든 어떤 활동이든 간에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봉사, 그죠? 대미봉사에 의해 뒷자리로 밀려나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자, 시간은 유일한 게 아니래요. 여기까지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죠? 자기 시간을 못 갖는 이런 긴급출동, 응급요원의 사례였고, 시간만 유일한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However, 그쵸? 자, 그들이 희생하는 유일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태한 상황 속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 위태한 상황에 놓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상황으로 뛰어들어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도록, 즉 우리가 안 뛰어들어도 될 수 있도록 때때로는 그들의 목숨을 그 과정에서 걸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항상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은 그냥 편하게 대충 연금 잘 나오고 따박따박 월급 받아먹으려고 공무원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랬죠. 소방관, 경찰관, 여기서 나온 first responder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그러니까 남들, 특히 국민,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재산, 생명이 더 우선시 돼야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 여경, 남경 할 거 필요 없습니다. 경찰 또는 여자 소방관, 남자 소방관 할 필요 없어요. 소방관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누가 내 목숨이 더 소중한 사람이 누가 저 불길 속을 뚫고 다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내 목숨, 내 재산이 더 소중한 그 어떤 경찰이 흉기를 든 강도, 범죄자에 대치해서 제압할 수 있겠어요? 14번입니다. 순서 문제입니다. 자, 14번. 이번에도 14번, 15번 순서 문제 2개 나왔는데 어렵다고 한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건 아마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마음이 급해서 조금 당황했을 법한데 지금부터 순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순서는 소거다, 소거. 그죠? 처음 시작 아닌 거 과감히 제끼고 2개의 순서가 정해지면 거꾸로 된 순서 제껴라. 그러다 보면 답 하나 남는다. 그죠? 소거. 자, 몸이요, 재형성합니다. 그 근육을. 그리고 그 근육은 증가시켜요. 힘과 능력을, 용량을. 자, 되게 오래된 조직은 버려지죠? 뭐 하기 전에? 그 새로운 조직의 합성이 있기 전에. 많은 단백질을 소비하는 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새로운 재료,
를 제공하는데 그 새로운 조직이 새로운 조직의 합성을 도울 만한 새로운 재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모르잖아. 에이 제껴. 넘어가. Your body will constantly be burning fat and building new tissue. 여러분의 몸 가능성은 있네요. 여러분의 몸은 계속 A 치웁시다. 이것도 A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방을 태우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can give you the idea.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똑같이 보인다. 몸은 계속 새 조직을 만들고 근육을 태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왜 몸은 그대로지? 여전히 똑같이 보이지? 라는 이런 생각도 줄 수 있다. 요게 B예요. 가능성은 열어둡시다. 그 다음 C 갑니다. Regarding the synthesis of new tissue, 새 조직의 합성에 관해서라면 새 조직의 합성 어디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새 조직의 합성을 도울 새 재료를 제공한다 라고 그랬어. 근데 그 새 조직의 합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좀 하면 이 말이에요. C로 시작하죠. 정답 4번. 4번. 새 조직의 합성에 의해서라면 왜 내가 그래서 요 B가 아니고 C 하나만 정해져도 4번이라는 답이 딱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요 문제는 시간만 있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새 조직의 합성에 있어서는요,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자, 약간 시간이 걸려요. 몸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데는. 하지만 이것은요,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몸의 변화를 보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죠. 그치?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그냥 단지 그죠? 뭐 할 때까지 못 볼 뿐이야. 변화가 상당히 충분히 당신이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눈에 띌 때까지 그죠? 눈에 띌 만큼 충분해질 때까지 요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이건 특히 사실인데요. 당신이 체지방이 많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방을 태우고 새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는 안 보이는 작용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나 왜 그대로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정답은 4번의 C, A, B가 되겠습니다. 15번 역시 순서입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자, 수백 개 주유소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만 지역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유소가 퍼져 있다고 이런 지역 동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좀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현상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 인구수가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이 뭡니까? 아직 얘기 안 나왔죠. 저희 낍니다. B가 봅시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자, is contradict, 반박됩니다. 모순입니다. 뭐와? 이 흔히 목격되는 장면, 흔히 눈에 보이는 목격되는 것과는 반대예요. 이 생각이 뭘까요? 그럼 B로 시작하면 주유소가 멀리 퍼져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구나 이 생각. 이게 흔히 목격되는 것과 반대랍니다. 자, 그러면 요게 this idea면 반대가 맞나 반대 얘기가 나오면 B로 시작하겠네요. 당신이 주유소에 방문할 때마다 거의 항상 요 근처에 또 하나 있어요. 종종 길 건너편에. 일반적으로 주유소들은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반대죠. 요것과. 어떤 사람이든 주유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근데 밀집해 있다. 반대다. 그죠? 자, 그게 이제 B로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그 현상이 뭡니까? 주유소가 밀집해 있는 현상. 그건 뭐 때문이다?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죠. 그죠? 주유소는요, 훨씬 더 흔해요. 이런 수요가 높은 지역에 특히 도시 같은, 드문드문, 듬성듬성하게, 인구가 있는 지역, 옥수수밭보다는, 게다가, 많은 요소들, 작용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또 있어요. 게다가, 인구 밀집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 그죠?
주유소 위치 선정은요, 최적의 문제인데요. 뭘 포함해서 수요, 부동산 가격, 그 다음 인구 증가의 추정, 추산, 그리고 공급 고려사항, 예를 들어, 재급유의 용이성, 편리성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BAC. 됐죠? 주유소. 이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주유소가 밀집돼 있다. 요 얘기입니다. 16번으로 갑시다.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이거 간단하지요. 자, 빠르게 갑니다. 이거 뭐 다 해야 되나요? 자, 화재 안전 관리 계획. 한 건물에서 관리 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 화재 훈련 또는 소방 훈련은 여겨집니다. 자, 훈련 활동들이라고 모든 관계자들, 모든 사람이 다 영과 관련된 훈련 활동이라고 여겨져요. 자,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따라야 해요. 그것들. 이거 뭡니까? Fire Drills이죠. 그죠? 소방 훈련을. 직원, 학생, 방문객을 포함해서. 자, 그것들은 도와줍니다. 건물 사용자들이 배우고 기억하도록 대안이 되는 탈출 경로 또는 이러한 소방 관리자예요. 소방 관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런 대피시키는 역할을 좀 훈련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역시 소방훈련. 자, 단점이죠. 소방훈련의 단점은요, 확인될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획이 된 행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리 행사이긴 한데, 그렇다고 미리 사전에 경고해 주는 거, 야 3시에 있다 소방훈련 할 거야, 이렇게 사전에 경고해 주는 건 정상적으로 사전 경고는 건물 이용자들에게는 대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경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렇게 경고 안 하는 게 보장해 주죠. 그들이 반응하도록 정상적으로 그 화재 경보가 소리가 났을 때,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대비하지 않게, 그죠? 그들이 부자연스럽도록 대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하고. 그럼 요 소방훈련이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 부자연스럽게 대비하지 않는 게 소방훈련이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False fire alarm은 뭐냐면, 오작동해입니다. 우리 막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재 소방이 따르르 하고 한 번씩 울리는 거. 그거예요. 자, 거짓 소방 경보 활성화니까 소방 경보 오작동과 그에 따른 요 대피는요 여겨지지 않아. counting as 뭐라고 여기다예요. 소방훈련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왜냐면 그것들은 계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말이 좀 빠르네. 마음이 급해서. 자, 나머지 셋과 다른 것,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레고리 베어 블루밍턴 파이어파이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기사문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블루밍턴에 있는 지역 신문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파이어파이터 졸라게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나 봐요. 출제분들이. 블루밍턴의 소방관인 그레고리 베어는요,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잠자리에 들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오케이? 잠자리에, 왜 내가 이렇게 해석했냐? 수업 시간에 내가 이 얘기했죠. 과거 진행형이 나오고 접속사 when이 나오면 할 때 하고 있었다 하지 마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집에서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는 딱 목격했어요. 알아차렸어요. 이웃집에서 불 붙었다는 거. 이웃집이 불났다는 거. 비록 그는 비번 근무 중이 아니었고, 그 다음 그의 보복이나 장비를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 베어는 행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즉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911 교환원에게 화재 신고를 한 후에 그는 달려나가서요, 결과에 to find예요. 그의 이웃이 애써서 지금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 스크린, 아마 이거 차양막이나 방충망 이런 건가 봐요. 자, 방충망을 제거하고 그녀의 탈출을 도우면서 그는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추가적인 또 한 명의 거주민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 1번, 2번의 힌은 다 그레고리 베어이죠. 자, 집 앞에가 타고 있는 채로 베어를 타고 있어서 베어는 뒤를 통해 들어갔고요. 그 뒤에는 아직 연기나 불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자고 있는 동거인 또 한 명 있었던 사람이죠. 물 깨우고 그를 에스코트 끌고 나왔어요. 자고 있던 거주인이죠. 동거인 3번이 다른 대상이네요. 안전하게 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몇 명의 소방관들이 그 현장에 있던 몇몇 소방관들이요. credit A with B입니다. 오케이? A를 B 때문에 칭치하다, 칭송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A에게 B의 공을 돌리다 이렇게 해도 돼요. 베어에게요. 2명의 주민들을 구한 것, 거주민을 구한 것을 베어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또는 2명을 구한 것 때문에 베어를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자, 검토 이후에 그의 행동 역시 베어죠. 베어. 그의 행동은 아마 이제 인정받게 될 거예요. 블루밍턴 소방 부서 예, 매년 연례 상 주는 연회에서 아마 기념될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검색해 보니까 기사글로 나오더라고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시간 관계상 거꾸로 올라가고 주요 구문 있으면 하나씩만 체크해 줄게요. 자, The Crystal Stair라는 연극 작품을 썼다. Crystal Stair 여기 나오죠. She wrote the Crystal Stair, a play. 끝. 정답. 맞네요. 29세의 뉴욕 크리틱 서클 상을 수상했다. 어디 나옵니까? 29세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뉴욕 맞네요. 크리틱 서클 어워드 맞죠? 가문의 전통에 따라 남부 흑인 대학에 등록했다 했는데 여기 나옵니다. 그녀는 가문의 전통을 깨버렸죠. 뭐 하는 전통? Enrolling in Southern Black Colleges. 남부 흑인 대학에 등록하는 전통을 깨버렸어. 3번이 오다. 학교에서 전공을 미술에서 글쓰기로 바꿨다. 여기 나오네요. From painting to painting to writing. 그죠? 전공을 바꿨다. 페인팅에서 라이팅으로. 19번 갑니다.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에요. 자, 유전공학은요, 음식에 대한 유전공학, 그리고 섬유 제품에 대한 유전공학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인간에게, 동물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 그죠? 지속 가능하고 유기농 농법의 미래에게도 위험합니다. 즉, 이 글의 주제는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 공법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닥터 마이클 앤토니오라는 영국의 분자과학자가 지적하듯이 유전자 스플라이싱은 변조된 조작된 유전자를 원래 유전자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유전자 스플라이싱은 이미 어떤 결과를 나왔어요. 예기치 못한 생산. 그죠? 독성 물질이에요. 유전적으로 공법화된 박테리아, 이스트, 식물, 그리고 동물들에게서 예기치 못한 어떤 산물, 결과물을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 맞네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지지하죠. 유전공학을. 그것들이 자, 치명적 질병을 막아주는 데 도와줄 거라고 지지한다? 요게 아니에요. 유전공법, 유전공학, 식품과 뭐 요기에 있어서도 위험하다는 거,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요거 지지한다? 치명적 질병을 막아줄 거라고 지지한다? 틀렸죠. 세 번째, 자, G위 음식의 위험성, 그죠? 그리고 G 작물들의 위험성은요, 기본적으로 fall into,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는데요. 인간의 건강상 위험, 환경의 위험, 사회경제적 위험입니다. 자, 짧게 살펴보는 거, 이미 증명됐거나 아마 있을 법한 위험 요소, G위 제품들의 위험 요소를 짧게 살펴보는 건 제공해 줄 거예요. 설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주장. 뭐에 대한, 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중단해야 되는가? 모라토리엄, 보류, 그죠? 중단. 모든 유전자 변형, 유전자 공법, 음식이나 작물에 대해 지구 전체적으로 좀 중단을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나머지는 전부
유전자 공법, 특히 농작물, 그죠? 에 대한 식품이나 농작물에 대한 유전자 공법은 당장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어야 된다.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주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 역시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문 딱 2개 정도만 설명할게요. 엉터리로 해석해놓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주인이 원숭이를 위한 뷔페를 처음 열었다. 여기 나오죠. Held the first buffet for the local monkeys. 그죠? 여관 주인 맞네요. 1번. 그 다음 라포리 사람들은 원숭이를 매우 존경해서 매년 호화로운 잔치를 연다. 이것도 나옵니다. Revere 어디 나오지? 여기 나오네. Revere가 경외하다, 존경하다, 숭앙하다, 숭배하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들을 너무 많이 숭배하고 존경해서 매년 그들은 아주 분에 넘치는 호화로운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대. 러브리 사람들은 연회가 끝나면 원숭이 춤을 춘다. 이게 틀렸죠. 자, 어디 나오느냐? Before the banquet. 그죠?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러브리 지역민들은 노래, 연설, 원숭이 춤을 춥니다. 뭔가를 기념하여서, 원숭이를 기념하면서. 그쵸? 이게 틀렸어. 원숭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친다. 어디 나오느냐? 또 people believe 여기 나오네. have been thought to bring good luck. 여기 나오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원숭이들은 여겨져 왔다. 맞네. 자, 2가지 구문만 좀 얘기할게요. 해석을 엉터리, 물론 뭐 내용일치 해석 안 해도 답 고르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자, 2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거 descend from, 병신들 뭐뭐로부터 내려왔다. 막 뭘? descend from 뭐냐? 뭐뭐로부터 내려오다가 아니라 뭐뭐의 후손이다. 뭐뭐를 이어받아 내려온 후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자손이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머그, 이것도 맞아. 머그 피플, 사람을 터는 거예요. 노상 까는 거. 우리 전라도 충청도 말로는 노상 깐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뭐 가면서 주머니 털어가고 가방 털어가고 이런 거, 이게 머그 피플이에요. 그런 거. 됐죠? 자, 크게 이런 거 뭐 몰라도 뭐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에 쫓겨서 조금 풀이가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1시간, 대략 1시간 내외로 풀이를 좀 끝내려다 보니 말이 좀 빨랐고 좀 버벅댐과 함께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0번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든 수험생들 다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물론 소방 직무 관련 어휘 알아둬야 돼요.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어휘를 포함해서. 그러나 기본, 여러분 소방 1년 안에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영어가 발목 안 잡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기본부터 가세요. 중등어휘, 고1어휘, 고등어휘, 고등필수 어휘, 수능어휘, 편입어휘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기본만 지키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2022년 대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